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연도별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 옆에 여러분 어떤 손님이 와 계십니다. 혹시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숙입니다. 자, 오늘 전빠님 채널에 이렇게 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또 뭐 다른 말 뭐 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전기부숙이 가셔가지고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그만하시고요. 남겨주시고 야 이거 하려고 왔어요. 자, 네, 그만하시고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불청객이 와가지고 참 난해하네요. 자, 어쨌든 우리 본격적으로 이 연도별 합격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예. 질문이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네. 뭐 시험만 잘 치면 되지 왜 굳이 뭐 이때까지 역대급 합격률을 다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도대체? 예. 자, 이 역대 합격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합격률을 알았을 때 내가 이 시험에 어떤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시험이 8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 자, 민수님,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좀 되게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나 정도면은 그렇죠. 뭐 올림픽 참가 의뢰도도 합격하겠다. 그런 기고만장한다. 네. 맞습니다. 전기부수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80% 90%라는 합격률이라면 이거는 뭐 사실 자만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어려운 시험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정확한 합격률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적절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옆에 우리 손님 전기부수기님이 계셔서 두서없이 방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정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 옆에 전부가 있다. 야, 이러면 말이 꼬이죠.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또 예, 그만큼 이제 전기부수기라는 인물이 그렇죠. 거대한 인물이다. 그렇죠. 우주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합격률을 몇 년도 분석할 겁니까? 저희가 네. 2011년도부터 2022년 총 12개년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12개년의 데이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어떤 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PBT 회차 vs CBT 회차 합격률. 그러니까 PBT와 CBT 회차별로 합격률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잠깐만요, 전부님. PBT는 뭐고 CBT는 뭔가요? PBT, CBT, 영어 약자죠. 영어 약자. 그렇죠. PBT 혹시 약자 아시나요, 전반이? 프린트, 베이스드,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처리. 네. 이거 웃기려고 한 거죠? 아닙니다. 할 때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그냥. 제가 도와드렸는데 네. 본인이 어쨌든. 제가 도와준 건데 자,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서 종이를 기초로 한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PBT는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종이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우리가 PBT라고 부르게 됩니다. CBT라고 하는 건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이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CBT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PBT와 CBT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봤고, 그다음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자, 합격률 대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어떤 회차가 더 합격률이 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자, 이 합격률의 숨겨진 비밀. 과연 그 합격률 진짜 믿어도 되는 수치인가? 이것까지 그렇죠. 전기부수기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자, 저 여러분들께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물어봤는데 네. 왜 전기부수기님이 대답하시는지 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 달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자꾸 구독 얘기하지 네. 마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산업기사 합격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전기산업기사 합격률 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개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전체적인 합격률이 이렇게 색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각 회차별 합격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응시자 대비해서 합격자가 얼마나 있는지까지 모두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BT vs CB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PBT 회차고 일부는 CBT 회차가 됩니다. 자, 이 기준을 따져봤을 때 20년 3회차가 끝난 다음부터는 모두 CBT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 영역은 PBT 영역이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CBT와 PBT 어떤 합격률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3회차에 PBT가 시행이 되었고 네. 2020년도 4회차에 CBT가 시행이 되었죠. 네. 저 일정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반절이 났죠. 그래서 반이나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CBT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네. 사실 합격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CBT가 컴퓨터에서 랜덤으로 기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그렇죠. 기출 문제 비중이 높다. 어허.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렇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분들이 했거든요. 많죠. 네. 근데 막상 까고 보니까 네.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아. 대동소이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네. 그 기출 문제의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문제 은행인 그렇죠. 거죠? 상당히 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네. 보통 7에서 8개년을 풀고 많이 풀면 뭐 10개년, 뭐 12개년 이 정도를 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확률은 사실상 별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 PBT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사실 PBT 회차와 좀 다르게 CBT 회차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과거에 계속 PBT로 보다가 CBT로 넘어왔는데 그럼 공부 방법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평소처럼 PBT 시험 보던 시절처럼 CBT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네요. 네,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CBT라고 특별히 뭘 더 해야 되거나 덜 해야 되거나 뭔가 또 컴퓨터로 하니까 뭔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합격률의 추이를 봤을 때는 PBT 회차나 아래 CBT 회차나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 이것이 전기산업기사의 합격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산업기사 봤으니까 우리 전기산업기사의 사촌형 한 사촌쯤 되는 건가요? 사촌인가요? 예, 사촌으로 하도록 하죠. 예.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산업기사 한번 튕겨주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전기기사가 나옵니다. 자, 전기기사가 나왔고 합격률 추이 똑같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연도별 합격률은 제가 7을 해놨고 회차별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2022년도에는 22년도 3회차부터 CBT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기부스기님? 네, 뭐 사실 전기 상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전기 기사는 데이터가 별로 없죠. 맞지? 그러네요. 한 회차밖에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합격을 보셔도 이전 회차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PBT든 CBT든 결국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부 방법이든 시험 난이도든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3회차 같은 경우 이제 CBT로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시험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시험지입니다.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합격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수치에 대해서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전체 수치를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기 기사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의 합격률 추이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BT로 이번에 첫 시행을 해봤는데 2022년도 3회차에 근데 합격률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BT 들어오면 합격률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네요.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이건 1, 2회 통합이고 이건 왜 3, 4회라고 써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부스기님.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2020년도 자 어떤 시대였죠 우리가? 자,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잖아요. 이때 그 마스크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요 필기 1회차가 원래 우리가 3월에 치러집니다. 네. 그런데 아마 2020년도 초기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1회차 필기 시험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6월달 초에 시험이 치러졌는데 원래 6월달 초에 치는 시험이 2회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회차, 2회차를 같이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거군요. 네, 통합이 되어서 3회차, 3회차가 되는 거. 원래 4회차가 없었죠. 네. 그런데 4회차가 시행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1년에 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주어져야 되니까 1회차가 날라갔으니 4회차
까지 시험이 치러졌던 겁니다.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아, 벌써 3년이나 지났어요. 3년.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합격률 한번 쭉 여러분 봐주시고 PBT와 CBT는 역시 합격률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연도별 합격률 추이를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전기부수기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 전기기사 합격률이 낮을까요? 전기산업기사 합격률이 낮을까요? 최근 12개년을 봤을 때요. 자, 한번 옵니까? 자, 뭐 왔습니까? 자, 옵니까? 잠깐요. 자, 옆에서 자꾸 이상한 내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골라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그래도 그래도 기사 아닙니까? 기사. 오케이. 자, 기사가 그래도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1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합격률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2년도로 바뀌었고요. 자, 12년도, 13년도로 바뀌었고요. 14년도. 자, 말씀드리는 순간 15년도로 또 바뀝니다. 자, 16년도로 가고요. 저 때 군대 갔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전기부수기님이 전역한 해 2017년도가 되겠고요. 2018년. 정말 힘들었어요. 자, 2019년이 되고요. 네. 자, 2020년 그리고 2021년. 자, 이거 전기부수기님이 유튜브 채널 만든 해 아닙니까? 그건 2020년인데요. 아, 예,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2022년도까지 왔어요. 자,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에는 22%로 좀 비겼지만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민수님, 그러니까 전기부수기님이 틀렸죠. 이게 틀리다니 예. 정말 놀랐습니다. 전기산업기사가 더 낫네요. 예, 전기산업기사가 실질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12개년도를 봤을 때 전기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 비율은 제가 소수점 둘째 자리는 다 반올림 시키고 데이터를 기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로 한번 알아본 거고. 근데 되게 재밌네요. 아, 재밌었습니까? 또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아이, 뭐 엑셀 파일은 제가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자, 또 여기서 자, 어쨌든 이런 재미로 한번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합격률 추이를 한번 알아봤고, 자, 그다음에 자, 합격률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아니, 합격률이면 합격률이지. 왜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부수기님? 그렇죠. 이제 앞서 20%다 이러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20%면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내가 치겠나? 야, 쉽지 않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얘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학창 시절 제가 OMR 카드를 이렇게 하다가 OMR 카드 마킹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바꿔달라 하니까 선생님이 이미 OMR 카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손 들고 자기 OMR 카드를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 대단한 친구네요. 예. 그 친구는 OMR 카드를 안 냈어요. 대단한 친구죠. 야, 네, 그러네요. 네. 의리파네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 빠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자. 시험을 안 치러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 결국엔 시험을 안 친 게 된 거니까. 안 치는 분도 있고, 아. 물론 마음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시험 공부를 많이 못 하시고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20%만 보고. 20%만 보고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면은 20%가 아니라 더 높은 합격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까? 또 해볼 만한 시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합격률은 20%라고 명시를 해놨지만요. 그러니까 20%인데, 자, 20%라는 건 5명 중에 1명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5명 중에 1명은 시험장에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안 오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자, 그래서 4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 이 4분이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올까요? 그렇죠. 바쁘다 보면은 또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올림픽 정신이라면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참가의 의의가 참가의 의미를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경험 삼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험을 신청했지만 좀 일적으로 바쁠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학점 관리를 하다 보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2명에서 3명 중에 1명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한다면은 네. 이제 2명, 3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명이 합격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면은 해볼 만한 시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률을 봤을 때 너무 여러분 겁먹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도를 걷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전혀 합격률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합격률의 비밀까지 한번 파헤쳐 봤고요. 자, 마지막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학업을 병행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케이크예요? 예, 케이크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케이크. 자, 제가 케이크를 왜 준비를 했느냐. 그냥 합격이면 폭죽을 터뜨려도 되는데 왜 하필 케이크냐? 왜 케이크일까요? 왜 케이크? 나 이거는 나한테 미리 안 얘기해줬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한 겁니다. 네, 왜 케이크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요. 네. 생일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누구죠? 생일? 자, 이 영상은 1년 이상 게시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필 이 영상을 봤을 때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쯤은 있겠네요. 한 명 많이 있겠네. 많이 있죠. 많이 있겠네요. 자, 어떻게 보면 전기부수기님 생일 때 이거 보면 케이크 저 안 사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아, 예. 그건 사줘야죠. 그건 아니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제 생일은 4월 27일입니다. 아, 네. 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4월. 네, 그것만 기억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우리 수험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제가 이 일을 한지도 뭐 유튜브부터 3년 매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하셨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는 시험입니다. 분명히 합격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야. 제가 영상 더 많이 올릴게요. 야, 저희도 잠깐만요.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또 학생들 합격하는데 꼭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들 믿고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이 전기기사 혹은 전기산업기사 시험인데 그런 게 있어요. 1000m 달리기를 할 때 누군가는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골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누군가는 좀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걸어가서 골인하면 골인 아닙니까? 그렇죠.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자, 누군가는요 가다가 좀 물도 먹고 좀 앉아도 있고 쉬었다가 갈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골인 지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의 실력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부수기님은 이 10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조금 걸었다가 하는 스타일? 아니면 좀 누웠다가 가는 스타일입니까? 저요. 예. 이런 질문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좀 1000m 잘 모르겠고요. 네네.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 전기부수기를 구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1000m 바로 우사인 볼트 속도로 쉬지 않고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기는 빠지직 채널에 와서 전기부수기 채널을 홍보하는 이 전기부수기님을 여러분은 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긴장을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격률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합격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장을 좀 풀어드리고 이런 데서 조금 소소한 재미라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시간, 이런 자리를 우리 전기부수기님을 모시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OMR 카드 빌려주셨다는 그 친구분 있잖아요. 지금 연락하십니까? 생명의 은인 같은데. 생명이죠. 네.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예, 알겠습니다. 연락은 안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전기부수기님 댓글에 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또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합격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전기부수기님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갖추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하고 그 유튜브 전기부수기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 영상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